홈케어 기기와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 디바이스마다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다 틀리거든요. 손으로 화장품을 바를 때보다 화장품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성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홈케어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어떤 뷰티 디바이스를 쓰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쓰실 때 어떤 화장품이랑 쓰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 화장품이 중요할까요? 홈케어 기기와 화장품을 함께 쓰면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너무 고함량의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흡수가 너무 빠른 화장품과 함께 쓰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홈케어 기기와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홈케어 기기 사용할 때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속까지 화장품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롤링이 잘 되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디바이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마다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면 손으로 화장품을 바를 때보다 화장품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흡수를 도와주려면 흡수가 힘든 고분자 제품보다는 저분자 제품 또는 캡슐화, 리포조마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고요.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유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신의 무게 약 1000배 정도까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주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들어간 수분을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게 보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해야 할 제품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성 피부인 경우에 또는 여드름이 있는 경우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뷰티기기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경우는 좀 자극이 있거든요. 그런데 뷰티기기와 함께 쓰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니까 트러블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기와 함께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좀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롤링이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뷰티 디바이스는 피부를 이제 마사지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기인데요. 주로 금속 헤드가 피부랑 닿으면서 잘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는 화장품이 없으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워터 베이스나 젤 타입의 제품이 좋고요. 피부의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피해야 할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겁고 유분이 많은 크림 같은 경우는 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고요. 너무 묽은 타입은 빨리 증발이 되기 때문에 롤링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뷰티 디바이스를 살 때 젤 같은 타입을 많이 주는군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홈케어 기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라 라고 해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디바이스의 기능과 궁합이 맞는 화장품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주파 기기나 하이프 기기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탄력 리프팅 앰플과 함께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차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나 이제 피부결 개선 등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있는 제품 또는 피부 진정을 위해서는 진정 세럼과 함께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마스크팩이랑 초음파 기기를 쓰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시트가 더 중요하고 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홈케어 기기로 이렇게 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력이 좋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롤링 과정에서 찢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부직포나 셀룰로스 마스크팩을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콜라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써본 것도 있고 주변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마스크 시트팩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리든 마스크팩인데 성분을 보니까 5가지의 고중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리고 트레알로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건조한 피부에 속보습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비건 셀룰로스 시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분들은 일반 마스크팩 쓰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건 셀룰로스 시트로 된 마스크팩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 시트는 도톰한 편이긴 하지만 에센스가 듬뿍 들어가 있으면서 발림성이라든지 흡수력이 좀 높았고요.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높아서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땡땡 수딩 리페어 세럼 마스크팩이 있더라고요. 시카가 주성분이더라고요. 민감성 피부에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이라든지 자극이 좀 많으신 분들은 시카 제품 성분 있는 제품을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포헤드 땡 시너지 마스크팩 요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저희가 기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성분들을 찾아내고 화장품화한 건데요. 그래서 홈케어 기기와 함께 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쓰고 있는데 밀착감이 좋은 편이고 민감한 피부인데 저자극이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도 되게 부담 없이 롤링이 잘 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분 앰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수분 앰플은 왜 또 좋을까요? 수분 앰플은 홈케어 기기 사용 시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 속 깊이 이제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좀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에스땡땡 속수분 앰플인데 성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분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저는 좀 순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두께감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얇아지면서 흡수력이 좀 좋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사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성 제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능성 제품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제품을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분자 제품은 손으로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만 오히려 기기와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누땡 100 세럼. 이게 캡슐로 되어 있나 봐요. 성분 좀 한번 볼까요? PDRN과 11중 히알루론산,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수분, 광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니까 산뜻한 느낌의 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수에 용이하도록 초저분자 스마트 캡슐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분자량이 낮을수록 흡수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캡슐화, 리포조마 될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산뜻한 느낌의 제형이어서 오히려 건성보다는 지성이신 분들이 쓰면 훨씬 더 산뜻하게 잘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땡 콜라겐 앰플이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243달톤의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러한 콜라겐 성분들이 모공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살짝 점성이 있어요. 오일리하고 끈적이는 것이 아니라 수분감을 충분하게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C 제품입니다. 비타민C도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C는 갈바닉 기기랑 많이 쓰시는데요. 비타민C는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갈바닉 또는 교차 초음파 같은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는 과도하게 쓰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기와 함께 쓰면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사용량보다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C 제품도 저희가 몇 가지 좀 골라봤거든요. 먼저 이니스 땡땡 톤업 세럼입니다.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C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데 좀 도움이 될까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고요. 칙칙한 피부에 미백 작용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이 개선된다거나 피지 조절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유분감이 적어서 지성이신 분들에도 사용하시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지오땡 앰플 세럼인데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순수 비타민C가 6%, 그다음 비타민 E, 페룰릭 애시드, 굉장히 항산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수 비타민C를 적게 함유해서 자극을 줄인 제품이고요. 기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사용할 때 고함량의 제품보다 저함량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형을 좀 보면 물보다는 아주 살짝 점성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다른 비타민C 제품보다는 끈적거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가볍고 촉촉하고 자극이 적어서 좀 민감한 피부시는 분들은 이 순수 비타민C 제품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C가 들어있는 제품은 아침에 사용하실 때는 그 위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피부의 정석에서는 홈케어 기기와 쓰면 좋은 화장품의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더 예쁘게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 예뻐지세요. 안녕.